1762년 조선 한양 창덕궁. 숨이 막힐 듯한 여름의 열기가 궁궐 전체를 짓누르던 그날,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진다. 조선의 왕세자,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존재. 그 왕세자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다. 뒤주에 들어가라.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적이 아니었다. 반역자도 아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조선의 국왕 영조.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것도 칼이나 독이 아닌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뒤주. 독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좁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간. 그 안에서 조선의 왕세자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다. 그리고 단순한 광기도 아니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 왕권, 정치,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뒤엉킨 비극. 왜 왕은 자신의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죽여야 했는가? 왜 왕세자는 끝내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곳에 버려졌는가?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 실제 사료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왕과 왕세자의 관계는 과연 진실이었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권력의 계산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 이처럼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조선 권력 구조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날 창덕궁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구민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신들은 말을 아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미 명령은 내려졌기 때문이다. 왕세자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되는 인물. 그는 이미 궁궐 안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다. 애관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궁녀들은 그의 눈을 피했다. 대신들은 그를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왕세자가 위험하다. 이 말은 점점 더 자주, 더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세자였다. 조선의 법통을 이어야 할 유일한 존재였다. 그렇기에 더 위험했다. 왕세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 존재 자체가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 그는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영조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왕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하지만 그날 그는 결정을 내린다. 아들을 살려둘 수 없다는 판단. 그러나 왕세자를 공식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왕세자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를 역적으로 처형하는 순간 조선 왕실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왕이 직접 세운 후계자를 왕이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방법. 기록에는 남지만 공식적인 처형은 아닌 방식. 뒤주. 죽이되 처형하지 않는 방식. 살려두지 않되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식. 그날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왕세자의 처소 주변은 이미 통제되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명령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 차갑게 식어버린 궁궐의 공기, 그리고 아버지의 결심. 그는 저항한다. 소리를 지른다. 자신은 왕세자라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궁궐을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구할 수 없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뒤주 앞에 서게 된다. 조선의 왕세자,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였다. 뒤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둠뿐이었다. 그 안에는 미래도 권력도 없었다.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결국 뒤주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뚜껑이 닫힌다. 빛이 사라진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진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조선의 왕세자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조선 권력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왜 사도세자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몰아넣었는가? 그리고 영조는 정말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권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존재였던 것일까? 사도세자,
그의 이름은 이선이었다. 1735년 조선 한양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왕의 아들, 그리고 미래의 왕. 그의 아버지는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긴 재위 기간 동안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며 조선을 통치한 군주였다. 어머니는 영빈 이씨. 정식 왕비가 아닌 후궁 출신이었지만 왕세자를 낳은 여인이었다. 이선은 태어난 지 불과 2살 만에 세자로 책봉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왕위 계승자가 빠르게 확정되어야 했던 당시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조선 권력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왕세자. 그 칭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미래였다. 모든 대신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모든 기대가 그 위에 쌓였다. 어린 이선은 그 기대 속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무게를 더해간다. 그의 교육은 혹독했다. 왕세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끝이 없었다. 유교 경전, 정치 이론, 역사, 예법,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했다.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왕세자는 실수를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아버지 영조는 교육에 있어 매우 엄격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후계자는 완벽해야 했다. 흔들림 없는 군주가 되어야 했다. 영조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더 배우고, 더 참고, 더 완벽해지라고.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압박으로 변해간다. 이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표정도 굳어간다.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세자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버지 앞에서 긴장해야 했다. 한마디, 한 행동,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칭찬보다 질책을 선택했다. 그것이 더 나은 왕을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이선에게 다른 영향을 남긴다. 그는 점점 불안해진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깊어져 간다. 왕세자의 위치는 높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친구는 없었다. 자유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감시와 기대만 존재했다. 궁궐 안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왕세자의 일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평가되었다. 그는 점점 자신을 숨기기 시작한다.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쌓여간다. 이선은 점점 예민해진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의 행동은 점점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한다. 그는 왕세자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왕세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조가 있었다. 아버지이자 왕. 이 두 역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이선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했다. 영조는 아들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점점 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관계는 점점 균열을 일으킨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왕세자.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조선 왕조 전체를 흔들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단순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곧 그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18세기 중반 조선 왕조.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 내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영조가 즉위한 이후 조선의 정치 구조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왕권은 강해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붕당 정치가 있었다. 노론과 소론, 조선을 양분하던 두 정치 세력. 이들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권력을 둘러싼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정치란 곧 생존이었고 패배는 곧 제거를 의미했다. 영조는 이 극단적인 대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탕평책을 내세운다. 탕평.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정책. 겉으로는 공정한 정책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조금만 흔들려도 정치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노론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들은 왕권을 지지하는 대신 정치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로는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왕세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다.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미래의 권력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다. 어느 당파가 왕세자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대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왕세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원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없어도 노론은 왕세자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왕세자가 자신들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위험 요소가 된다. 특히 영조 후반기로 갈수록 노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구조 속에서 왕세자는 점점 고립된다. 그를 보호해줄 정치 세력은 없었다. 오히려 그를 견제하려는 시선이 더 많았다. 왕세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되었다. 그의 감정조차 정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선이 보이는 작은 불안정한 행동들, 그것은 곧바로 확대 해석되었다. 왕세자가 이상하다. 정신이 불안정하다. 이러한 말들은 점점 궁궐을 넘어 대신들 사이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 시작한다. 왕세자가 위험하다면 그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조선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한편 영조 역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조선 전체를 책임지는 군주였다. 왕세자의 문제가 국가 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영조는 점점 더 고민에 빠진다. 아들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지켜야 하는가.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왕조였다. 그러나 그 안정은 매우 불안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왕권, 붕당, 후계자, 이 세 요소가 서로 얽혀 있었다. 그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다. 사도세자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정치적 변수였고 권력의 축이었다. 그리고 그 축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조선 전체가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왕세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의 문제였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점점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한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1760년을 전후로 창덕궁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왕세자, 사도세자, 이선이 있었다. 그의 행동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한다. 왕세자의 처소 주변은 점점 조용해진다. 그 침묵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리였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종종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궁궐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곧 대신들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왕세자가 위험하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정치적 판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노론 세력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왕세자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거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였다. 그들은 왕세자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올린다. 조정에서는 점점 더 직접적인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왕세자의 자질에 대한 의문, 그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왕위 계승 자체를 흔드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왕세자는 여전히 왕세자였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 왕세자를 둘러싼 인물들, 그의 측근,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반대로 그를 문제로 규정하려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 균형은 매우 위태로웠다.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왕세자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균형을 결정짓는 인물, 영조. 그는 모든 보고를 받고 있었다. 왕세자의 상태, 궁궐의 분위기, 대신들의 의견, 모든 것이 그의 판단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영조는 점점 더 엄격해진다. 왕세자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된다. 자유는 거의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사도세자는 점점 더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다시 불안정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이 아니었다. 구조적인 충돌이었다. 왕세자라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그 사이에서 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조정 내부에서는 점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왕세자가 조선을 이끌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따라온다. 위험하다. 이 단어는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진다. 위험한 왕세자. 이 표현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정치적 판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왕세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보다 그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더 강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문제는 언제, 어떻게 라는 문제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귀결된다. 영조.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사도세자 이선. 그를 둘러싼 위협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1761년을 지나 1762년으로 향하던 시기. 조선의 궁궐 안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왕세자, 사도세자를 둘러싼 문제는 이제 공론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더 이상 일부 궁인이나 대신들 사이의 소문이 아니었다. 조정의 중심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신들은 점점 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왕세자의 행동이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는 주장,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 이러한 인식은 빠르게 확산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론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결론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왕세자는 위험하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정치적 방향을 결정짓는 선언이었다. 이제 문제는 왕세자의 자질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왕세자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왕위 계승자였다. 그를 폐위하거나 처형하는 것은 곧 조선 왕조의 정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대신들조차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다.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왕세자를 둘러싼 보고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자주 영조에게 전달된다. 작은 사건 하나도 확대되어 보고된다. 그의 감정 변화,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된다. 이제 그는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사도세자 역시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궁궐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그는 점점 더 고립된다. 그리고 그 고립은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 불안정함은 다시 주변의 공포를 키운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붕괴였다. 왕세자라는 위치가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위치가 그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한편 영조의 입장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왕세자를 훈계하고 통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 영조는 고민한다.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이 두 역할은 점점 더 충돌하고 있었다. 그 충돌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조정에서는 이제 보다 직접적인 제안들이 등장한다. 왕세자를 폐위해야 한다는 의견, 혹은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 아니었다.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이었다. 영조는 이 압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왕이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결국 그에게 돌아왔다.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왕세자를 그대로 두는 것, 혹은 제거하는 것. 그 사이에는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은 거의 사라졌다. 그를 보호하려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반대로 그를 문제로 규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제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계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오게 된다. 1762년 창덕궁. 조선의 왕과 왕세자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 결정은 곧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1762년 초여름, 창덕궁. 궁궐 안의 긴장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 왕세자, 사도세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 명백한 대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영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다. 왕세자의 행동에 대한 보고는 이미 충분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었다. 영조는 왕세자를 자주 불러들인다. 직접 마주 앉아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그 만남은 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신문에 가까운 자리였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답변은 언제나 부족했다. 사도세자는 점점 더 위축된다. 아버지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그의 침묵은 또 다른 문제로 해석된다. 불성실 혹은 불안정의 증거로 여겨진다.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영조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진다. 왕이 아닌 판단하는 자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사도세자는 점점 아들이 아닌 존재가 되어간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었다. 검증되고 평가받고 판단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 시기 궁궐 내부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왕세자의 돌발적인 행동들, 그의 분노, 불안,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 이러한 사건들은 곧바로 보고된다. 그리고 점점 더 과장된 형태로 전달되기 시작한다. 보고는 사실을 넘어 해석을 포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위험하다. 이 단어는 이제 확정적인 판단처럼 사용된다. 영조는 점점 고립된다. 그는 모든 정보를 받지만 누구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대신들은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보고 역시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영조는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점점 변해간다. 아버지의 시선이 아닌 왕의 시선으로. 이 변화는 결정적이었다. 한편 사도세자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상태로 몰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의 고립은 이제 완전한 단절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의 불안을 더욱 키운다. 이 시기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었다.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였다. 왕세자의 행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제 궁궐 안에서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왕세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 이 인식은 공식적으로 선언되진 않았지만 모든 결정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영조 역시 이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점점 더 결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조선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간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궁궐 안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사도세자는 아직 그 결말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1762년 7월 한양 창덕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날 영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영세자 사도세자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판단. 그러나 그 결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조선 왕조의 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선택이었다. 왕세자를 공식적으로 처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이다. 왕세자를 역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왕실의 정통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선택된 방법. 기록에는 남지만 형식적으로는 처형이 아닌 방식, 뒤주. 그날 창덕궁 인정전 뒤편에는 이미 하나의 나무 상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독식을 담는 뒤주. 사람을 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용도가 바뀌게 된다. 영조는 명령을 내린다. 짧고 분명한 한 문장.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이 명령은 곧 실행된다. 망설임은 없었다. 병사들이 움직인다. 영세자의 처소로 향한다. 사도세자는 이미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궁궐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어온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한다. 이것이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저항한다. 왕세자라는 신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명령은 왕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끌려나간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으로. 인정전 뒤편. 뒤주가 놓인 자리. 사도세자는 그 앞에 서게 된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외친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주변에는 침묵만이 존재했다. 대신들도 궁인들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왕의 결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사도세자는 마지막까지 저항한다. 그러나 그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결국 그는 뒤주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그 순간 조선의 왕세자는 더 이상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남게 된다. 뒤주의 뚜껑이 닫힌다. 빛이 사라진다. 공기가 차단된다. 안은 완전한 어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나 곧 그 질문조차 의미를 잃는다. 갈증이 찾아온다. 숨이 점점 가빠진다. 뒤주는 점점 더 좁게 느껴진다. 그는 벽을 두드린다.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며.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궁궐은 여전히 조용하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한 인간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사도세자는 점점 약해진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된다. 그는 물도 음식도 없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하루, 이틀,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천천히 진행되는 죽음이었다. 고통은 길었고 끝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 순간 조선 왕조의 가장 잔혹한 비극이 완성되고 있었다. 왕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도세자 이선.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권력 구조가 선택한 결과였고 왕이라는 존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조선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뒤주가 닫힌 이후 시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1762년 7월 창덕궁 인정전 뒤편. 겉으로 보기에 궁궐은 여전히 평온했다. 대신들은 조정에 나아가고 궁인들은 정해진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이 깔려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세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 뒤주 안 사도세자는
점점 현실과 분리되기 시작한다. 빛은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숨이 막히는 공기와 점점 말라가는 몸뿐이었다. 처음에는 벽을 두드린다. 누군가가 듣고 열어주기를 바라며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는 외친다. 자신이 왕세자라고. 그러나 그 외침은 점점 약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갈증이 그를 괴롭힌다. 목은 타들어가고 입은 바짝 마른다.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이제 그는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의 싸움은 바뀐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싸움으로. 그러나 그 버팀조차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사도세자의 정신은 점점 흔들린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 오직 어둠만이 존재한다. 그는 과거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 왕세자로 책봉되던 순간,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었던 질책과 기대, 그 모든 기억들이 뒤섞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나 답은 없다. 그 질문은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 궁궐 밖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흐른다. 그러나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는 점점 고립된다. 완전히.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 왕세자였던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간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점점 사라진다. 궁궐 안에서도 그를 직접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공포였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영조 역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뒤주를 직접 열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왕이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위치. 아버지로서의 감정보다 군주로서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디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한 인간의 삶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권력도 신분도 보호도 없는 상태. 오직 자신과 다가오는 끝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곳에서 그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762년 7월 창덕궁. 디주가 놓인 그 자리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왕세자의 죽음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다. 내관 엄도. 그는 높은 지위의 인물은 아니었다. 조정의 중심에 있는 대신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왕세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그를 보아온 사람이었다. 엄도는 알고 있었다. 사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에게 왕세자는 단순한 정치적 존재가 아니었다. 지켜봐온 인간이었다. 디주가 다친 이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누구도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나 엄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그는 멀리서 디주를 바라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만든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생명 또한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을 기다린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인물들은 몰래 물을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이 전해진다. 그것은 공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코 허용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엄도는 그 경계에 서 있었다. 그는 뒤주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쉽게 손을 뻗지 못한다. 두려움이 그를 붙잡는
붙잡는다.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다. 왕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그는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왕세자라는 것을, 그리고 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결국 완전히 외면하지 못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디주 근처에 다가가 작은 행동을 시도한다.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자체였다. 완전히 침묵하지 않은 선택. 이것은 조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대신들은 논의하지 않았고 구인들은 시선을 피했다. 그 누구도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도와 같은 일부 인물들은 달랐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었다. 정치적 판단도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요소였다. 디주 안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차도세자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를 둘러싼 세상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이 비극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성의 흔적이었다. 1762년 7월 창덕궁 인정전 뒤편.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디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고 열리지도 않았다. 그 안에서 시간은 거의 멈춘 듯 흐르고 있었다. 차도세자 이선. 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갈증과 굶주림은 그의 모든 감각을 잠식하고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진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는 더 이상 벽을 두드리지 않는다. 소리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움직임은 느려지고 의식은 점점 흐려진다. 이제 그는 싸우고 있지 않았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버팀마저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디주 안의 어둠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무언가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얼굴, 왕세자로 책봉되던 날,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그리고 끝없이 이어졌던 압박과 두려움.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간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왜? 그러나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한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었다. 결말을 기다리는 정적이었다. 시간이 흐른다. 그 흐름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온다. 뒤주 안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춘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안에 있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차도세자 이선. 조선의 왕세자였던 그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죽음은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 조용히 처리된다. 공식적인 처형도 아니었고 공개된 사건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이 사실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 권력 구조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여파는 곧바로 궁궐 전체로 퍼져나간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나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왕조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1762년 7월 말 창덕궁. 디주 속에서의 시간이 끝난 이후 궁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정리된 듯 보였다. 왕세자의 존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크게 발표되지 않았다. 왕실은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기록은 남기되 소문은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수습이 아니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왕세자의 죽음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순간 조선 왕실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은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완전하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한편 영조는 이후의 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 왕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이산.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는 인물. 그는 이제 새로운 왕위 계승자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단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왕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민감한 문제였다. 사도세자의 아들. 이 표현은 단순한 혈통을 의미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을 의미했다. 영조는 이산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가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것은 보호이자 감시였다. 한편 대신들 역시 빠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새로운 권력 구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왕세자가 사라진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문제는 곧 정치적 재편으로 이어진다. 사도세자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긴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된다. 이산을 중심으로 한 권력 재구성. 누가 그를 지지할 것인가?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러한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된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궁궐 안의 질서는 다시 정리되었지만 그 기반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이 필요하다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은 조정 전체에 깊은 영향을 남긴다. 대신들은 더욱 신중해진다. 왕의 의중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궁인들은 더 조용해진다. 불필요한 말은 사라진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권력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또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사도세자의 죽음. 그것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그 해석은 점점 달라지게 된다. 누군가는 그를 위험한 인물로 기억했고 누군가는 비극적인 희생자로 기억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말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다. 사도세자 이선의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곧바로 역사 속에서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된다. 1762년 창덕궁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그 속에는 사건의 경과와 왕의 명령,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들이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않는가는 기록하는 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도세자는 기록 속에서 문제 있는 왕세자로 남기도 했고 동시에 이해받지 못한 인물로도 해석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점점 달라진다. 특히 그의 아들 정조가 즉위한 이후 이산, 정조.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있었다. 정조는 즉위 이후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아버지를 단순한 문제인물로 두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다시 위치를 부여하려 했다. 그 결과 사도세자는 장헌세자라는 시호를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를 다시 평가하려는 시도였다. 정조는 여러 정책을 통해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과 기억을 재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 질문으로 남게 된다. 왜 그는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는다. 그는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구조 속에서 희생된 존재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조선이라는 시스템, 왕권과 분당 정치, 그리고 후계 구조,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사도세자는 그 중심에 있었고 결국 그 구조 속에서 제거된 존재였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권력은 언제나
개인 위에 존재한다는 것. 왕조 국가에서 개인의 감정은 언제든지 정치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왕이라는 존재 역시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구조 속에 묶인 존재라는 것. 영조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왕이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왕조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선택과 권력의 구조, 그리고 그 결과가 담겨 있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단순히 비극적인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권력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 조선은 왜 그를 버렸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역사를 이해하는 시작이 된다. 1762년 창덕궁.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비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왕은 언제 가장 불안해지는가? 적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다. 바로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을 존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다. 왕세자. 그 존재는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까운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왕세자가 아니었다. 영조에게 있어 그는 미래이자 동시에 불확실성이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간다. 왕은 완벽을 원한다. 특히 자신의 뒤를 이을 존재라면 그 완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이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실수했고 흔들렸고 감정을 드러냈다.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왕세자였다는 점이다. 왕세자의 작은 균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된다. 영조는 그 변화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은 아들의 감정이 아니었다. 통제 가능성, 그것 하나였다. 이선이 통제 가능한 존재인가? 아니면 언젠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답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위험하다. 이 한 단어. 그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더 이상 그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의 대상이 되고 결국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권력의 방식이다. 감정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안정, 오직 유지. 그 두 가지가 모든 결정을 이끌게 된다. 사도세자의 문제는 그의 행동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에 있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평범한 사람이 보인다면 이해될 수 있는 행동도 왕세자가 보인다면 위험으로 해석된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 영조는 알고 있었다. 이선이 왕이 된다면 조선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그 방향이 안정적일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왕에게 있어 불확실성은 곧 위험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미리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것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매우 일관된 논리였다. 사도세자는 그 논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일 수도 있고 그저 불운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선택받은 존재였고 동시에 선택에서 제외된 존재였다. 왕세자로 선택되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선택에서는 제외된 존재. 이 모순이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 그리고 결국 그 모순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제거. 그것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었다. 구조의 결과였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권력은 언제나
안정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안정이 위협받는 순간 가장 가까운 존재조차 희생될 수 있다. 사도세자 이선. 그는 조선의 왕세자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권력구조 안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결코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이 존재하는 한 이와 비슷한 선택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